예, 안녕하세요. 딴동네입니다. 딴동네 동영상 강의 시리즈 첫 번째인 jQuery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 제작 기초부터 실전 활용까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요즘 웹동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웹을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한 초보들 위해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웹 컨텐츠 제작, 웹앱 컨텐츠 제작, 모바일 웹앱 제작, 하이브리드 웹앱 제작, 웹게임 제작 등 관심 분야에 따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학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jQuery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 제작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플래시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이 점점 웹 순수 웹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바일 기기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플래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즉 플래시 컨텐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jQuery를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jQuery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번 회차의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의 강의 대상은 이제 막 웹을 접하기 시작한 초보자, 그리고 웹을 막상 시작을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초보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및 jQuery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나 그리고 플래시 개발자분들, 요즘 플래시 개발자분이나 퍼블리셔분들이 jQuery나 자바스크립트를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퍼블리셔나 플래시 개발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회차의 강의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jQuery 이용해서 플래시와 같은 인터랙티브한 웹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차의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거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몰랐다면 이번 회차의 강의를 딱 들으시면 정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됐고 내가 뭔가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할 거고 이걸 하는데 기간은 한 얼마 정도 걸리겠다, 이렇게 딱 정하도록 이번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강의를 보시면서 어떤 거를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씩 좀 정해보는 게 아마 나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즘 웹동네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데모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쁜 여러분들 위해서 일단 다양한 데모들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분야를 보면 물론 여기보다 더 디테일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웹 컨텐츠 제작에 웹 게임이 웹 컨텐츠로 추가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웹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켜시고 이렇게 실행을 하신 후에 여기서 컨트롤 T를 한번 눌러 보세요. 컨트롤 T, 그럼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즘
요즘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앱을 받기 위해서 앱스토어에 가잖아요.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폰 바탕화면이 바로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앱들을 이제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바로 여기 크롬 웹스토어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점은 이거는 웹 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폰에 있는 거는 일반 앱이라고, 모바일 앱이라고 그런 거죠. 예,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뭐 교육 관련된 컨텐츠들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앱스토어에서처럼 웹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피카사와 같은 그 이미지 편집 툴도 있고, 이렇게 이미지 편집을 해서 뭐 효과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플래시로도 만들어져 있고 HTML5나 HTML이나 이런 것들로 다 웹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웹 앱 중에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자, 이거는 지금 보시는 게 HTML5 특히 오픈GL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 외부로 만들어졌다라고 그 판단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효과도 상당히 괜찮죠? 이런 것들이 지금 외부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운드도 예전에는 다 액티백스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HTML5에서 오디오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많이 순수 외부로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운드가 너무 커서, 아무튼 이런 게임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 게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앵그리버드 있잖아요. 이것도 웹으로 지금 웹 앱으로 만들어지셨거든요. 그래서 크롬 웹스토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를 한 거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게임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효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리얼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플레이.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앱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끔 요즘은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 말은 기존에는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도 그 브라우저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안 따라왔는데, 요즘은 브라우저 엔진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런 앱게임도 쉽게 만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캐주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큰 RPG 게임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동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실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바로 이런 지금 실행되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이게 그냥 동영상이 아니라 실제 실행이 되고 있는 화면이에요.
이런 RPG 게임들도 지금 웹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가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게임만 보여드렸는데 여기 말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그 교육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그 웹으로 만들어진 웹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웹으로 만들어진 그 앱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즉 기존의 웹 에이전시에서 플래시로 많이 만들었던 컨텐츠를 요즘은 웹 컨텐츠를 웹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예가 이런 사이트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거 기존에 거의 플래시로 다 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 웹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플래시로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이렇게 플래시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동영상이 아직 이렇게 중간중간 플래시를 있지만 이것도 HTML5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게 다 바뀌거든요. 예. 참고로 이거는 HTML, CSS, 기존 HTML, CSS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클릭 위치가 어떻게 보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커스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술에서는 이렇게 마른 목골 형태의 포커스를 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런 형태로 그 이벤트가 좀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인터랙티브 웹사이트의 한 예였고요. 또 다른 웹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하고 좀 상반되는, 예. 참고로 이 웹페이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는 HTML5, CSS3를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HTML5, 특히 CSS3 오면서 이렇게 그 뭐랄까 마른 목골 형태의 웹 그 형태도 이제 만들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기존 아까 금방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일반 HTML, CSS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메뉴라면 여기가 포커스가 되거든요. 하지만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CSS3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존 플래시와 같이 마른 목골 형태의 형태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거의 보시면 거의 플래시하고 움직임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것도 기존에 플래시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플래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 다 지금은 웹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플래시 개발자들이 지금 jQuery를 많이 배우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많이 했었던 거. 차이점이라면 플래시와 컨셉은 똑같지만 이제 플래시 대신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웹으로 만든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즘은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크롤해서, 참고로 제가 지금 스크롤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야기가 이어지는 느낌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이트들 보시면 그냥 스크롤해서 스크롤만, 그다음 상하 스크롤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을 움직여서 스토리 이어가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키월드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런 사이트들이 거의 플래시였어요. 하지만 이런 형태로 지금 웹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자체가 모바일, 특히 아이패드나 이런 태블릿 형태에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플래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한 12월 중반쯤, 아무튼 중반쯤, 2010년 중반쯤 요게 좀 히트를 쳤어요. 이게 가장 초기 인터랙티브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플래시 업체들이 이걸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플래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참고로 이거는 HTML5나 CSS3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만드니까 사장 아저씨들이 이런 걸 보고 와서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야 이런 형태는 HTML5 CSS를 이용하면 만들 수 있대. 우리도 이거 배워야겠다. 라고 좀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를 좀 일으켰던 그 사이트입니다. 예. 요거는 근데 HTML5로 만들어져 있는데 막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7.0, 8.0에서 막 돌아가요. 요거 뭔가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예, 아무튼 요거는 그냥 HTML, CSS 특히 jQuery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할 때보다 jQuery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요때부터 좀 많은 변화들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한 사이트들도 요 근래 점점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모닝 사이트들도 지금 보시면 거의 움직임들이 기존에 플래시로 많이 만들었었던 형태인데 이것도 외부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인터랙티브 웹사이트들도 지금 외부로 좀 점점 많이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많이 만들어 갈 거라는 거.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왜 만드냐면 모바일 기기에서도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한번 만들면 모바일용으로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 외부로 많이 만들고 플래시 대신에 외부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인터랙티브 웹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번에 보여드릴 그 웹 기술이 적용된 그 영역은 웹 컨텐츠, 즉 플래시로 많이 만들었던 웹 컨텐츠들을 요즘은 웹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거의 플래시 6.0 뭐 이런 초창기 때 많이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복권 긁기 이런 형태로 많이 했거든요. 보시면 복권을 긁고 놔두면 이제 눈이 쌓이는 형태로 많이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예. 이런 것도 순수 외부를 이용해서 특히 HTML5 쪽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I 유사한 이런 형태도 이제 그 외부로 순수 웹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존에 플래시로 많이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이거 좀 재미있는 웹 컨텐츠들을 많이 그 플래시로 했었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건 웹GL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웹 컨텐츠들도 요 근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외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거는 웹 컨텐츠이지만 기존의 플래시가 좀 아트적인 실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모두 지금 외부로 순수 웹 기술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 막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외부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름이 좀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날죠. 이게 모두 다 지금 외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것들. 참고로 플래시 그 외국 아저씨들이 에벤젤리스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굳이 플래시가 아니라 웹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예, 멋있죠? 이런 거.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숲을 좀 헤쳐가는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웹GL을 이용해서 참고로 제가 아까 그 내용 중에 오픈GL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요. 오픈GL이 아니라 웹GL이에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예, 그건 이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끝없는 형태의 그 숲 이동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모두 지금 외부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예. 자, 이번에는 그 3D 라이브러리 중에 좀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좀 긴데, 뭐 이런 식으로도 그 웹GL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시면, 상당히 멋진 그 화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감상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가면 더 멋져지거든요. 막 라이트가 막 거의 막 그 춤추듯
정말 일어나요. 자,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이거 마우스 따라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 자, 참고로 이 URL들은 같이 올릴 테니까 한 번씩 보세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점점 이제 멋진 것들이 나오거든요. 조금 더 가면 좀 길어요. 야, 이런 것들을 정말 외부로 만들었다니. 화면이 없어져 버렸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3D 라이브러리들도 있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니아 영역, 기존의 플렉스나 실버라이트나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어졌었던 그 니아 쪽도 순수 웹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수 웹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니아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는 EXJS, 그 다음에 jQuery UI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EXJS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플렉스 초창기에 났을 때 많이 그 홍보했었던 것들이 뭐였었냐면, 바로 이런 좀 인터랙티브한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그 니아를 홍보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웹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인터랙티브 하죠? 이런 것들 모두 웹으로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리드 같은 경우도 웹으로 만들려면 진짜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쉽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예, 이런 거. 아코디언, 이런 형태도 좀 이쁘죠? 그냥 이건 이용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예, 이런 것들도 모두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리치 어플리케이션,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이제 순수 웹으로만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jQuery UI도 있는데 이와 비슷하니까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차이점이라면 jQuery UI는 jQuery 기반이고 EXJS는 이제 EXT 코어라고 그쪽 기반 기초 그 라이브러리 사용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된 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모바일 웹 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바일 웹 쪽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먼저 얘기 드리자면 이런 형태, 그 서울시장과 같은 기존의 웹페이지를 그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쪼려놓은 형태의 모바일 웹페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바일 웹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냥 이름 붙이기에 따라 틀리거든요. 예. 이런 효과는 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참고로 jQuery 모바일이나 센샤터치나 그 다음에 윙크 툴킷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네이버에 진도 모바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거에 그런 그 모바일 웹 프레임워크와 일반적인 요런 웹사이트들을 비교해 보시면 어떤 차이점으로 그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먼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기존의 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눌렀을 때 지금 어떻게 됐나요? 기존 웹처럼 그냥 바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바로 바뀌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앱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를 눌렀을 때 대부분, 물론 이렇게 바뀌는 앱들도 있지만 대부분 슬라이드 되면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뒤로 갔을 때 누르면 다시 슬라이드 되는 형태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웹은, 모바일 웹 쪽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웹 스타일하고 네이티브 앱 스타일 UI를 가진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웹앱,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웹을 했었던 형태대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앱스럽게, 웹인데 좀 더 앱스럽게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그 프레임워크 중에 요즘 jQuery 모바일, 센샤터치 두 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jQuery 모바일이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슬라이드 되면서 바뀌는데, 원래 이게 옵션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이것도 옵션을 주면 쓱 슬라이드 되고 그러죠. 네. 이거 말고 한번 센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센차는 좀 더 앱스럽게, 네이티브 앱스럽게 바뀌거든요. 이거 보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모바일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센차는 지금 2.0이 나와 있고, jQuery 모바일에 비해 어렵긴 하지만 그 네이티브 앱 스타일에 가깝게 그나마 가장 근사하게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센차 터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일반 개발자야 이게 모바일 웹앱으로 만들어졌냐 앱으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따지지만, 사용자는 실제 사용을 할 때 불편함이 없거나,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앱 스타일처럼 되어 있으면 보다 편리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앱 사용자들은 이런 UI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바일 웹으로 순수 웹 기술을 이용해서 모바일 웹 앱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모바일 웹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센샤터치나 jQuery 모바일처럼 저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네이티브 앱 스타일 유를 가진 모바일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일단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거의 네이티브 앱 스타일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웹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정말 앱처럼 움직여요. 앱처럼. 그리고 앱하고 다른 점이라면 요거는 브라우저에서 돌아간다라는 거, 앱은 순수 앱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그 차이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갈라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이브리드 앱 있잖아요. 이제 하이브리드 앱은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폰갭. 참고로 어도비 인수돼 가지고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아무튼 폰갭. 그 다음에 앱스프레소. 그 다음에 티타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냐?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하이브리드 앱은 뭐냐? 지금의 웹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쓸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즉 주소록 접근해 가지고 가져온다든지, 순수 웹으로 주소록을 가져온다든지, 갤러리,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사진 폴더에 접근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지금 웹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뭐가 등장했냐? 바로 하이브리드 앱입니다. 하이브리드 앱이라기보다 하이브리드 SDK가 나왔어요. 요건 뭐냐? 아까 웹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바로 하이브리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툴을 이용해서 웹을 한번 감싸잖아요. 그러면 네이티브 앱이 돼요. 물론 그것 보고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그러지만, 하이브리드 앱의 장점은 바로 앱스토어에 여러분들의 앱을 올릴 수가 있어요. 즉 모바일로 웹으로 만들어진 모바일로 만들어진 웹앱을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려면 하이브리드 앱으로 감싸 가지고 올리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약간 좀 꼬였었는데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점점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왁인이, 디바이스 API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앱 도움 없이 순수 웹으로 하드웨어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지금 웹이 특히 모바일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왁도 있는데, 왁도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디바이스 AP처럼 순수 웹으로 리소스를 접근한다라고, 하드웨어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웹 기술이 적용이 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많죠? 이것 말고도 진짜 멋진 그 웹으로 만들어져 있는 웹 컨텐츠들이 진짜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그 URL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웹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정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HTML5라든지 기존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HTML5나 CS3를 소개하는 이런 그 책들이 나온 반면, 요즘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세분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HTML5가 아니라 HTML5 부충에 HTML 캔버스, HTML 비디오, 오디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책, 예, 이건 제 책입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책들의 내용을 다 이게 털어보잖아요. 툴툴 털어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수많은 웹 동네의 기술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워야 되냐? 그러면 이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수많은 기술들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지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초기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AJAX, jQuery까지. 어떻게 보면 jQuery가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인데, 요 근래에는 jQuery가 거의 표준화 언어처럼 그 웹에 거의 그 표준 언어처럼, 표준 라이브러리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기술에 jQuery를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센차를 하신다면 EXT 코어 쪽을 좀 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 근래는 jQuery 빌려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프로토타입, 이거는 뭐 성향이 이게 이어서 뭐 자기가 편하면 편한 그 도구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아 라이브러리, EXJS니 jQuery UI니, 예.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툴, 앱스프레소, 폰갭, 티타늄, 어도비 에어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툴에 속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앱 라이브러리들, 예전에는 JQ터치도 많이 썼는데 JQ터치는 요즘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JQ터치보다 jQuery 모바일, 센차터치, 윙크투킬, 뭐 진도 라이브러리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jQuery 모바일하고 센차터치입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웹기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HTML5, CS3, SVG, 그 다음에 아직은 좀 많이 안 나와 있는 차세대 모바일 웹기술의 디바이스 API니, 왁이니, 이런 기술들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전체 한번 공부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요 수많은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그 전체 커리큘럼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거는, 이 커리큘럼은 그 웹앱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에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작은 제가 했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웹을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일단 자바스크립트 완전 기초 동네를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시던 분들이 HTML 기초니 CSS 기초를 좀 등한시 하시고 막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요걸 알아야 UI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주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HTML 기초, 스팬이 뭐고, P가 뭐고, div 뭐고, 이런 기본 기초 태그들이 있거든요. 요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CSS 기초, 뭐 ID 클래스 선택자를 만든다든지, 기본으로 사용해야 되는 태그 속성들이 있거든요. 컬러값, 보더값, 백그라운드값, 포지션이 뭐고, 플로팅이 뭐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예, 그 내용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HTML 기초가 먼저냐, CSS 기초가 먼저냐, 요거는 거의 먼저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같이 동시에 진행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예, 아무튼 요 기초 두 개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기본이 마스터 됐다면 화면을 좀 잡을 수 있게 됐다. 큰 화면도 아니고 그냥 자기소개 정도 하는 화면이 좀 만들어졌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크게 자바스크립트 코어, 자바스크립트 돔, 자바스크립트 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자바스크립트 코어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어라는 말은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이거든요. 즉 변수가 뭐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숫자를 문자로, 문자를 숫자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if, 스위치와 같은 조건문, 그 다음에 while문, 폼문 이런 것 같은 반복문, 그 다음에 배울, 그 다음에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함수를 초기에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요걸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대부분 제가 참고로 부업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의죠. 예.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시면 문법은 알아요. 폰문이 뭔지는 알아요. 폰문이 뭐예요? 그러면 반복문이요. 여기까지는 말해요. 그러면 폰문을 이용해서 요걸 만들어 보세요 하면 거의 못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별표를 콘솔 창에 또는 아무튼 폰문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의외로 이걸 출력하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이 정도를 못 찍으면 폰문을 모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폰문을 모른다는 건 기본 로직을 짤 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응용하면 이런 식으로 별표를 한번 찍어 보세요 라고 하면 못 찍어요. 참고로 이 정도 찍을 줄 알아야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기초가 조금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야지 좀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는 금방 끝나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한다는 건 이런 문법을 배우는 거지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건 로직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즉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건데 기본 프로그래밍을 너무 등한시 하셔가지고 다른 로직을 못 짜시는 것 같아요. 즉 카피 앤 페이스트에 익숙해지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런 로직, 즉 프로그래밍 기초가 아직 좀 덜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TML 기초, CSS 기초, 기초 문법, 핵심 라이브러리 이걸 배우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걸 배웠다면 이것들을 활용한 예제들을 만들어 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 한번 이걸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만약에 만을 입력했다 그러면 이렇게 1000 단위로 컴마를 넣는다든지 또는 참고로 여기 언더바가 공백이거든요. B, C, D 이거라면 좌우 공백 제거하는 거 참고로 트림 함수들이거든요. 이렇게 만들도록 해봐라. 요 정도는 기본으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런 연습 바로 이런 연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느릴 수 있지만 이런 게 탄력받으면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든 아주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운 수준에 어울리는 다양한 샘플들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런 형태로 넣었습니다. 이게 끝났다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봄이라면 윈도우 새 창을 연다든지 그 다음에 히스토리 관리한다든지 스크린 크기가 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봄을 배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났다 그러면 인터랙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자바스크립트 돔을 기초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돔도 상당히 많아요. 그 수많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드 추가한다든지 삭제한다든지 찾는다든지 스타일 추가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값을 바꾼다든지 속성을 추가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벤트를 등록, 제거, 발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즉 핵심 내용이거든요. 핵심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핵심 내용을 모르면 일을 못하는 거, 취업을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정말 다른 한 것도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 좀 여러분들이 부족한 내용은 책을 보면서 천천히 채우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제 본다고 했지만 그 핵심 내용만 알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그 업무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 위주로 배우시고 요 정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합해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돈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이제 하나 둘 앞에서 배웠던 게 하나 둘 합쳐지면서 더 큰 그 프로젝트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배웠다 그러면 롤링 배너 같은 거 좀 간단한 거, 기존에 플래시로 많이 만들었던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적인 거 말고 동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는 거죠. 컨텐츠들을 1단 메뉴라든지 배너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냥 자바스크립트 돔 했다고 해서 다음으로 훅 절대 가지 마세요. 했다면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증거로 다양한 실전 활용 예제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다 끝냈다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를 아마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정도 만들었다면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롤링 배너를 2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소스를 복사하게 되거든요. 복사하지 않는 방법, 즉 재사용하는 방법은 클래스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클래스도 여러 가지거든요. 오브젝트, 리터널 방식,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서버 연동하는 게 이제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즉 그 기존의 플래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많이 그 메뉴 같은 걸 만들었냐면요, 메뉴 항목들은 XML로 빼고 XML 읽어드려서 XML에 들어있는 노드 개수만큼 메뉴를 동적으로 만드는 형태로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외부로 많이 만들어야 된다면 A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고 A작에 XML 타입, JSON 타입 포맷이거든요. 그 다음에 CSV가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지만 그런 좀 동적인 인터랙티브한 그 사이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작을 이용하면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조금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네이버 같은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지금 여기 바뀌고 있죠. 여기 이렇게, 참고로 이거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주는 거죠. 이런 작업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연합뉴스 이런 내용 나오는 것도 대부분 A작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주는 형태로 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좀 이제 더 많거든요. 예, 아무튼 이런 거 할 때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공부를 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걸 활용한 예제를 반드시 만들어 보라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그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주위에 jQuery 자바스크립트를 하지 않고 바로 jQuery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물론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제 생각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jQuery도 어차피 내부에는 자바스크립트 도움을 포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jQuery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jQuery가 모두 다 처리해 주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그 도움을 즉 도움의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jQuery를 사용하면 정말 쉬워요. 예, 아무튼 제가 추천하는 건 jQuery로 바로 오지 마시고 자바스크립트 도움을 거친 후에 jQuery 도움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jQuery를 이제 거의 대부분 쓰게 돼요. 참고로 저도 자바스크립트 도모로는 거의 작업을 안 하고 jQuery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편해서죠.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로 한 100줄이다. 근데 jQuery는 10줄 정도로 그 100줄을 10줄로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 중에 jQuery를 많이 쓰게 되죠. 왜냐? 편하거든요. 그리고 간결하고, 예, 플러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jQuery하고 EXP Core라고 이 두 개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그 jQuery 모바일하고 센서 터치를 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거의 차이점이라면 단지 문법만 다를 뿐 역할은 노드, 돔 컨트롤을 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예. 그래서 여기도 뻔합니다. 여러분들이 jQuery를 쓸 줄 안다 그러면 정해져 있어요.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작업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못한다면 jQuery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배우시고 요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기존의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던 것들을 jQuery 문법으로 바꿔서 만들어 보는 거죠. 왜냐? 로직은 똑같거든요. jQuery나 자바스크립트나 로직은 똑같아요. 다른 점은 jQuery를 사용한다는 점. 돔 컨트롤이나 이런 거에 jQuery를 사용한다는 점. 그것만 틀리니까 이렇게 반드시 꼭 했다면 결과물을 내는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가장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요게 끝났다 그러면 HTML5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참고로 HTML5가 아주 인기여가지고 화두가 돼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HTML5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HTML5가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 아니라 기존의 HTML,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모두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HTML5나 CSS3를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HTML5 여기에 저는 API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종종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HTML5를. 참고로 HTML5는 기존에 우리가 HTML을 사용해서 화면을 만들었던 즉 퍼블리시한 영역은 HTML5에 정말 조금 거짓말 붙여서 1%도 안 돼요. 그 퍼블리싱 영역이라 하면은 p 태그, div 태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세분화돼서 나온 아티클, 섹션, 어사이드, 내비게이션 요런 태그들 아시죠? 요런 것들이 HTML5 요소들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세분화해서 HTML5 마크업 쪽이에요. 근데 요거는 HTML5라고 하는 부분에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 1%도 안 들어간다는 거. 나머지 99%는 뭐냐?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꽉 차 있어요. 근데 특히 이쪽은 퍼블리셔 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웹을 순수 그냥 웹사이트 제작이나 했었던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활용 용도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왜냐?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럼 누가 알고 있냐? 기존에 어플리케이션을 했던 분들이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왜냐? 어플리케이션에서나 볼 수 있던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가령 HTML5에 웹워커라고 있어요. 이 웹워커는 뭐냐면 일반 프로그래밍의 스레드 개념이에요. 아마 스레드 자바나 C샵이나 이런 것들 하셨던 분들은 그 스레드 개념을 알고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1기가나 2기가나 이런 동영상 큰 것들 있죠. 이거를 우리가 윈도우에서 C에서 D로 예를 들어 복사를 한다고 보면은 이게 진행바가 탁 뜨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하나의 2, 3메가짜리 동영상을 한 번 더 복사를 해요. 그러면 두 개의 진행 상태가 뜹니다. 요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 보고 바로 스레드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도 웹워커라는 개념이 있어서 스레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레드 개념을 아시는 분은 이것까지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제공을 해. 그러면 기존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파일 IO 개념도 이제 HTML5에서 제공을 합니다. 아마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나 파일 IO 개념을 알고 있는 분은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참고로 파일 읽고 쓰기거든요.
그러면 일반 프로그램 했던 분들이 파일 IO를 알고 있게 되면 야, 파일 IO도 돼 이제? 그러면 이것도 만들 수 있겠네, 저것도 만들 수 있겠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웹기술을, 차세대 웹기술을 배울 때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시라는 거. 만약에 퍼블리셔 분이라면 마크업 쪽을 좀 일단 배우시고, HTML5 쪽은 정말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니까 일단 그쪽은 프로그래밍 개념이 쓴 상태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렇게 했다면 실전 활용을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디오나 플레이어나 mp3 플레이어나 그 다음에 간단한 그림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정말 HTML5가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형태로 넘어가시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무사히 하셨다면,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텐데 이렇게 순서대로 아마 정말 안 옵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가지고 근 6개월이 걸렸거든요. 일단 이제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리아 쪽으로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쪽 리아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리아도 HTML5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리아 쪽으로 이제 쓰고 싶다 그러면 jQuery UI, 물론 리아도 HTML5를 사용하지 않는 리아도 있어요. 근데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저렇게 한 거예요. 리아 쪽 라이브러리도 거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특히 EXT.js하고 jQuery UI. jQuery UI는 jQuery 기반, EXT.js는 EXT 코어 기반으로 나눠지거든요. 요것도 이제 그냥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영화 검색 웹앱, 트위터 웹앱, 이미지 편집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 예. 가지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웹 쪽으로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모바일 웹앱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처음에 모바일 웹앱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지 마시고 미디어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먼저 하신 후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모바일 웹앱이 굳이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jQuery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순수 코딩으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웹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jQuery 모바일, 센서터치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예, 하신 후에 반드시 이것도 여러분만의 모바일 웹앱 홈페이지 제작을 한번 해보라는 거.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거의 대부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왁이라는 얘들을 이용을 해서 하이브리 앱이라든지 폰갭을 이용해서 또는 티타늄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 모바일 웹앱을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리는 것까지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살펴봤는데 진짜 많죠? 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수많은 것들을 모두 배워야 하나요? 그리고 정말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먼저 답변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정말 여러분 정말 저걸 다 하려고 하시냐 이거죠. 그리고 정말 하게 된다면 아마 매일 5시간씩 예,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정말 5시간도 조금 짧거든요. 예, 아무튼 5시간씩 매일 한 6개월 해야지 끝날 거예요. 참고로 일반 프로그래밍 하셨던 분들이 웹을 오셔가지고 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프로그래밍 특히 모바일 쪽으로 안드로이드 폰 개발하고 싶다면 그냥 안드로이드만 배우시면 돼요. 잡았죠. 그 다음에 아이폰용 앱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티브 C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 웹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jQuery 그 다음에 만약에 센서터치를 이용해서 모바일 웹앱을 만들면 또 센서터치도 배워야 돼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오셨다가 그냥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래서 좀 웹을 좀 우습게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배우기는 쉬워요. 하지만
익숙해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이거 다 한다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 이거는 모든 이제 그 상대적이겠지만 제 경험하에 이렇게 잡아본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답은 정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한 후 하나씩 마스터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배우시면 되지 모든 내용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각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내용을 다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그 결론이 났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 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웹 컨텐츠 제작을 할 것인가, 웹앱 제작을 할 것인가, 리아 제작을 할 것인가, 모바일 웹앱 제작을 할 것인가, 하이브리드 앱을 제작할 것인가, 웹앱을 제작할 것인가, 요 6가지 중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참고로 모바일 웹앱, 하이브리드 앱은 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웹 컨텐츠도 웹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아무튼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하나 선택을 하세요. 선택했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일단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를 어떤 식으로 뭘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웹 콘텐츠 제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웹 기초를 배우셔야 돼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물론 웹 기초에 A작을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하지만 제 생각인데 프로그래밍을 하실 거라면 A작은 반드시 A작까지는 아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jQuery, 정말 표준 라이브러리가 돼버린 jQuery까지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센차를 하고 싶다 그러면 EXT 코어를 배우시면 돼요. 미리. 예. 웹 컨텐츠를 하면서 추후에 자기는 센차를 할 것 같다 그러면 EXT 코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웹앱 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웹 기초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 만약에 자기가 그 EXJS를 이용해서 화면 UI를 만든다 그러면 EXT 코어를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에서 EXT 코어를 하나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고, 리아 라이브러리도 저 EXJS, jQuery UI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한, 익숙한, 그 다음에 쉬울 것 같은 애를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맞게 결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웹앱도 어떤 웹앱이냐에 따라 차세대 웹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제 차세대 웹기술을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앱이니까 모바일 웹앱이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웹앱과 관련된 이 요소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웹 기초는 기본이 되고, EXJS를 사용하냐, jQuery UI를 사용하냐에 따라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EXJS는 EXT 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EXJS를 하시게 되면 EXT 코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EXT 코어가 EXJS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는 대부분 돔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돔 컨트롤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배우신 후에 EXJS를 가시는 게 더 편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배우시면 되고, 모바일 웹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이 일단 웹 기초, 그 다음에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요건 아닌데 제가 이걸 뺄게요. 요것보다 이제 모바일 웹앱이기 때문에 웹앱 라이브러리를 하나 선택을 해서 쓰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웹앱은 HTML5나 CSS3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걸 배우셔야 되고, 만약에 순수 기술을 이용해서
웹을 이용해서 디바이스 리소스를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왁,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디바이스 API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요게 모바일 웹 앱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앱, 요것도 지금 요거 지울게요. 요거는 요것보다 이렇게 웹 기초를 먼저 배우시고 센차를 가지고 UI를 만든다면 EXT 코어를 배우시고 센차 터치를 배우시면 되고, 만약에 자기가 jQuery 모바일을 이용한다면 크로스 브라우징 라이브러리에서 다른 거 배울 필요 없이 jQuery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jQuery 모바일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앱도 HTML5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요걸 배우시고, 그 다음에 요거 기존의 하드웨어 리소스 주소기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기술은, 접근할 때는 차세대 웹 기술을 이용해서 모바일 웹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 대신에 이제 하이브리드 앱에서는 하이브리드 툴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점,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웹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웹 기초는 기본을 배우시고, 웹게임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캔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HTML5의 캔버스 쪽을 좀 더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캔버스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뭐가 어렵냐? 게임은 로직이거든요. 그 로직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즉 프로그래밍은 잘 하실 줄 아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냥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게임 프로그래밍이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쪽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빨리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상당히 많죠? 예.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생각을 하시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내용들을 아마 보신 분들 중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웹 컨텐츠 제작을 하든 니아 제작을 하든 웹앱 제작을 하든 모바일 웹앱 제작을 하든 하이브리드 웹앱 제작을 하든 앱게임을 제작하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은 모두 다 기초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이걸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뭘 하든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한 후에 하이브리드 앱을 하든 웹 컨텐츠를 하든 니아를 하든 웹앱 제작을 하든 모바일 웹앱 제작을 하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예. 어떤 작업을 하든 이쪽을 먼저 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 났어요. 먼저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가장 빨리 가장 빨리 마스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거죠. 일단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마스터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정확히. 예.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폰문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폰문을 정말 안다면 폰문을 활용한 예제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스터한다는 의미는 카피 앤 페스트가 아니라 정말 어떤 로직을 짜서 자기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정말 이걸 마스터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초 기술을 가장 마스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인데 웹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 기초 기술을 마스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웹 컨텐츠 제작이 아니라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즉 플래시 영역이 빠지면서 플래시로 많이 만들었던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를 웹 컨텐츠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 기초 기술을 마스터하는 방법이 아마 가장 빨리 마스터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 제작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웹에 대한 기본 개념과 노하우가 모두 들어있어요. 그리고 웹앱이라든지 모바일 웹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 정도 만들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모바일 웹 앱이니 웹 앱이니 하이브리드 앱이니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알바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CJ이니 모닝이니 이런 것들이 바로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아웃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 정도 레이아웃 정도 만들 줄 알면 거의 대부분 하이브리드 앱이니 뭐 이런 것들 대부분 UI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컨트롤 처리할 수 있으면 웹에 모바일 웹앱이라는 이런 컨트롤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 할 줄 알면 정말 다른 거 하도 그 끄떡없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요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든지 모바일 웹앱을 한다든지 하이브리드 앱을 한다든지 웹앱을 한다든지 웹게임을 한다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웹 기초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마스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웹 컨텐츠,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 제작을 하며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 제작을 하는 게 가장 기초 기술을 마스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 말이 좀 꼬였네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 제작을 위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그냥 쉬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의 변화 이렇게 했는데요. 초창기 플래시와 같은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를 플래시로 많이 만들었었던 그 버튼, 인터랙티브 버튼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95년쯤 그러니까 웹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최초의 인터랙티브는 어떻게 보면 자바 애플릿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 정적이었어요. 그냥 색깔만 턱턱 바뀌는 형태였는데 자바 애플릿, 즉 자바의 인기에 힘입어 자바 기술 중에 하나인 자바 애플릿으로 플러그인 기술이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한 그 메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요게 2000년쯤에 플래시 등장으로 거의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자바 애플릿은 없어지고 플래시가 등장으로 그 영역을 정말 순식간에 차지했었던 것 같아요. 요게 2000년 그리고 요 근래까지 플래시 하면 인터랙티브 컨텐츠 하면 플래시라고 거의 그 수식어가 붙을 만큼 많이 사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2년 또는 2011년 인터랙티브는 플래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이 인터랙티브 쪽은 물론 게임 쪽이나 이러닝 쪽은 아직도 플래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인터랙티브 쪽은 정말 다르게 그 웹 기술을 이용을 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닝하고 게임들도 지금 많이 웹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쉬어가는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웹 기초가 마스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웹 기초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죠? 웹 기초 HTML, CSS, jQuery, AJAX,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초반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코어, 돔, 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어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고 데이터 타입은 뭐고 조건 반복문 함수 기본 라이브러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는 그거. 그 다음에 윈도우 새 창 열고 닫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보험, 그 다음에 엘리멘트를 제거하고 스타일 속성 제어하고 말풍선 띄우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자바스크립트 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더 구분을 하면 완전 기초 내용과 기본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 코어 돔은 좀 기초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SS, HTML도 기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내용은 AJAX, 자바스크립트, jQuery. 즉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눈 후에 뭘부터 하셔야 되냐, 기본 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완전 기초 내용을 먼저 마스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 기초 내용을 어떻게 마스터를 해야 되냐 한번 알아보죠. 자, 요거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자, 키포인트. 여러분들이 기초 내용을 마스터하는 방법은 핵심 내용 위주로 하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핵심 내용이란 1년에 어쩌다 사용할까 말까 내용은 NO. 그 다음에 특정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수많은 내용 중에 이런 것도 먼저 제외를 하세요. 그리고 실전에서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단계에 따라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내용을 먼저 선별해서 학습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기초에 어떤 책들을 보면 프로토타입이 나와요. 근데 프로토타입 진짜 어렵거든요. 처음 이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마 자바스크립트 지금 하신다는 분들 중에 프로토타입을 하면서도 프로토타입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이걸 처음에 할 필요는 없거든요. 바로 이런 거. 정말 지금 단계는 기초를 다지는 단계지, 이 프로토타입 정말 굳이 지금은 아니어도 물론 사용하지만 지금 굳이 배우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단계에선 배우지 말고 이 초기 단계가 끝난 후에 다음 단계에서 배우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로 선별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별해서 우선순위별로 하나씩 마스터해 간다라는 거죠. 핵심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걸 모르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내용. 그 다음에 이거 모르면 취업 못해요. 면접을 봐요. 그 면접관이 이거 물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걸 물어요. 바로 이게 핵심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야,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니 할 때 그거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처럼 프로그래밍으로도 단계에 따라 우리가 처음 가나다를 배우잖아요. 기억 내용 이런 거 배우는 것처럼 모두 기억 내용은 배운 다음에 단어 배우고 그 다음에 낱말 배우고 문장 이렇게 읽을 수 있듯 프로그래밍 동네도 바로 이렇게 핵심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추려서 하나씩 우선순위에 따라 배우면 그게 바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것저것 다 할 필요 없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 내용이란, 그러면 아까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HTML 기초에는 HTML 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p 태그, div 태그, 그 다음에 li, ul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짜 많은 HTML 태그도 근데 정말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굳이 배우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div니 p 태그니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상태면 기본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요. 아무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SS에도 이거 있습니다. 선택자 작성하는 방법, ID 클래스 선택자 구분, 그 다음에 기본으로 알아야 될 보더, 컬러, 백그라운드, 포지션,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인라인 블럭, 인라인 태그, 인라인, 그 다음에 블럭,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기초에는, 문법에는 변수가 뭔지, 지역 변수가 뭔지, 전역 변수가 뭔지 구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문자를 숫자로, 문자로,
다음에 if, 그 다음에 if와 같은 조건문, for 같은 반복문, 배열, 함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아까 제가 뭘 했죠? 문법을 아는 게 아니라 너 배열을 알아? 그러면 제가 문제를 냅니다. 10개의 배열 그 요소를 넣고 요 5번째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탁 삭제를 해 주실 줄 아셔야 돼요. 요게 바로 아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다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의 답변에 모두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여기 이런 거 div.header와 div 언더바 아니 div 한 칸 띄고 점 헤더와 이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반드시 쓰게 되거든요. 포지션의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이런 것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디스플레이에서 블록, 인라인 블록. 왜냐? 어떤 경우에 따라서 HTML에 블록 태그와 인라인 태그가 있는데 인라인을 블록으로 만들고 블록을 인라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초에도 변수가 무엇이고 지역 변수, 전역 변수가 무엇인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참고로 이걸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도 없어요. 프로그래밍이 못해요. 그리고 숫자를 문자로 숫자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래밍을 지금 이 사람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것조차 못 바꾸는데 다른 거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배열이 뭐고 배열의 특정한 요소를 만약에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추가해라, 두 번째를 삭제해라, 두 번째 내용이 뭔지 알아내라,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함수가 뭐고 함수로 넘겨받은 인수가 무엇이고 왜 리턴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제가 이렇게 뽑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을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CSS, HTML 이제 막 시작하셨다. 그러면 지인을 통해서 이것들을 미리 했었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문제까지 좀 내주라고 아마 하세요. 그러면 아마 내줄 겁니다. 예.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딴 동네 사이트나 아니면 웹앱 사무에 조금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핵심 내용 정말 이것만 알면 일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우선순위별로 하나씩 마스터 하시라는 거. 그래서 아까 기초 내용은 저희가 다뤘죠. HTML 기초, CSS 기초 아마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초 문법 끝낸 후에 봄 이렇게 가시라는 거. 그 다음에 돔으로 가겠죠. 예. 아무튼 완전 기초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예. 여기까지 했다면 정말 이걸 했다라는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인한테 문제를 내주세요 하라는 거 바로 요거 숫자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000자리 입력했는데 1,000자리당 콤마를 찍는다든지 좌우 공백 처리한다든지 요 정도를 재밌게 이 수준에 맞게끔 샘플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샘플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정도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 기초를 마스터한 상태입니다. 예, 조금 내용이 좀 약간 두서없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전달은 아마 되었을 걸로 믿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완전 기초 내용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완전 기초 내용은 이제 마스터했으니까 기본 내용을 마스터해야겠죠. 자, 기본 내용 학습 방법 및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돔을 안다라는 건, 그 다음에 AJAX을 안다라는 건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핵심 내용을 알고 있냐 없냐의 차이점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도모를 할 줄 안다 그러면 노드 추가, 삭제, 찾기, 이동시키기, 그 다음에 스타일 추가, 수정, 값구하기, 속성 추가, 수정, 값구하기, 이벤트 등록, 제거, 발생,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이기 때문에 위치와 크기와 관련된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수많은 자바스크립트 돔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즉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나와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의 노드를 A라는 그 영역에 웹앱 3호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추가할 줄 아셔야 돼요. 저기 책을 보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건 너무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바로 나와야지만 일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예요. 근데 이거는 고민해봐야, 이거는 좀 의미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먼저 이 부분만 우선적으로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돔을 마스터했다라는 건 요거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일단 알면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업무하는데 100% 요건 쓰게 돼요. 그리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뭔가를 못한다는 건 프로그래밍을 아직까지 그 응용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이걸 알고 난 후에 플러스 프로그래밍 응용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응용력은 바로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를 막 만들면서 또는 남이 짠 소스를 막 분석하면서 하나씩 따라가면서 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아무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jQuery 돔 역시 자바스크립트로 했었던 부분을 jQuery로 하는 대처하는 라이브러리일 뿐이거든요. 즉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작업을 자바스크립트 돔으로 한다면 100줄이다 그러면 jQuery 돔으로는 10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거의 좀 뭐랄까 고민 안 해도 되는 것들 있잖아요. 정말 그냥 순 코딩을 요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jQuery 돔으로 줄여주지 그 로직은 자바스크립트 돔이나 jQuery 돔이나 거의 똑같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jQuery 돔을 안다, 자기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노드 추가, 삭제, 찾기, 이동, 스타일 추가, 수정, 값 구하기, 속성 추가, 수정, 값 구하기, 이벤트 등록, 제거, 발생, 이것들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돔 기초를 안다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걸 못한다 그러면 jQuery 돔을 사용할 줄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jQuery 돔 중에 jQuery에서 수많은 내용을 솔직히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일단 이것부터 하시라는 거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기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걸 모르면 일을 못한다라는 거 계속 강조했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A작이라는 부분을 알고 보면 A작도 참고로 쉽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A작, 특히 A작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요걸 할 줄 아냐 모르냐가 A작을 아냐 모르냐거든요. 예를 들어 겟방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에서 동기식으로 CSV 포맷 데이터 응답받기, 포스트로 보내고 CSV 포맷 응답 받는데 비동기로 받기,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고 XML 포맷 비동기식으로 XML 포맷 데이터 응답 받기,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고 비동기로 JSON 포맷 데이터 응답 받기,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XML 파일을 읽고 외부에 있는 JSON 파일 읽기.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면 A작을 못한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서버 개발자하고 얘기를 할 때 서버 개발자님 포맷은 저한테 보내주실 포맷은 어떤 포맷으로 보내주실 건가요? 그러면 이제 물어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답변을 하거든요. XML로 보내줄게요. JSON으로 보내줄게요. CSV 방식으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 이제 저쪽에서 대부분 비동기예요. 근데 이런 개념, 비동기니 동기니 물론 이런 개념을 기본으로 아셔야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화가 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외부 XML 파일 읽는 경우는 만약에 동쪽으로 XML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노드 개수만큼 메뉴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 XML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읽어가지고 이제 노드 개수만큼 이제 그 만들어 주는 건 이제 도모에 해당이 돼요. 읽는 영역까지는 A작이고 읽어서 뭔가를 이제 처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었던 그 배우게 될 자바스크립트 돔, jQuery 돔의 이제 그 기능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jQuery A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스크립트 A작이 만약에 20줄이었다. 근데 jQuery A작으로는 한두 줄로 끝낼 수 있는 거. 그리고 jQuery A작도 여러분들이 안다라는 건 요 6가지 이를 할 줄 알면 jQuery A작을 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 있다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노드 그 복산이 여기 보시면 그 노드를 찾는 방법도 3가지가 있거든요.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아이디를 이용하는 방법. 반대로 하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아이디밖에 없어. 그러면 아이디로 찾아야겠네 하면 get element by id, 태그를 알고 있다. get element by tag name,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든 건 프로그래밍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을 못 해도 돼요. 물론 이제 팀장급 되면 이제 말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입으로 또 코딩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다면 이렇게 하나씩 정리, 그 처음 배울 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았다면 일단 공부를 한 증거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코딩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수가 됐다. 그러면 부사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부사수한테 따로 교육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을 그냥 이것만 주시면 돼요. 단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면 추가니, 자식 요소 접근이니, 생성이니 이런 것들 쭉 정리하고, 스타일도 노드 추가, 삭제, 아니 스타일 그 변경, 가보드 호기, 그 다음에 지우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쭉 만드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정말 내가 정말 아는 걸까? 내가 공부는 했는데 내가 정말 아는 걸까?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왜냐? 이미 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참고로 정말 장담하는데 이겁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들 업무를 할 때 요거 써요. 아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수분한테 요거 써요 안 써요? 100% 모든 프로젝트마다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거. jQuery도 마찬가지입니다. jQuery도 이런 식으로 노드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샘플들을 하나씩 쭉 다 만드시라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가 웹 기초 HTML, CSS, 자바스크립트, A작, jQuery를 학습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장 마스터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배우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씩 익숙해져 가는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랙티브 웹 컨텐츠의 제작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핵심 내용이 어떻게 보면 키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정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을 설명한 책이 없었어요. 예. 이것만 딱 나오면 일단 이것만 마스터하면 좋은데 이런 책이 없었다라는 거죠. 약간 억지이지만 하지만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있잖아요. 설명해 드린 내용, 요 내용, 핵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만을 정말 추려서, 그것도 그냥 추린 게 아니라 우선순위별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를 아시고, 저를 믿고 이 책을 구입을 하셨다면 저를 믿고 이 책을 하나씩 해보시면 정말 아주 빠른 시간에, 단기간 내에 기본적인 내용을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걸 정말 확신하면서 이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그 강의에 앞서 책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활용 정말 그냥 하지 마시고, 일단 책을 사셨다면 책을 바로 하지 마시고 책 활용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더 좋은 그 스터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번 그 동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